네, 매주 토요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짓과 진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입니다. 문재인이는 2019년에 스웨덴 의회에서 북한이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근데 스웨덴은 6.25 전쟁 때 의료 지원을 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맞아면 사실상 참전을 했던 나라죠. 6.25 전쟁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한 국가에 가서 북한은 침략 전쟁을 한 적이 없는 나라다.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우발적 충돌만 있었을 뿐. 또 문재인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내려온 작년에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책방을 하면서 책을 추천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의 시원부터 6.25 전쟁입니다.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근데 이 책은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엮은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초전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다는 시각에서 6.25 전쟁을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중앙일보도 이 책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쟁의 명칭은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다른 얘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25 전쟁은 무슨 뜻이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다면 6월 25일 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도 밝혀져 있다는 뜻이죠. 뭐 어느 나라 전쟁 치고 양쪽이 딱 대치하고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4시부터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자 이러고 시작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선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제히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25 전쟁이라는 용어는 6.25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균형, 전쟁의 명칭, 6.25 전쟁이라는 명칭은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전면 남침을 시작한 전쟁이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한국 전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켰는지, 누가 책임이 큰지 그런 것들은 코리아 워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용어입니다. 자, 더구나 이 책, 문재인이가 소개한 이 책은 미중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김일성이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 것인데 김일성이가 뭔 책임이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했다. 그러면 미국 책임 절반, 중국 책임 절반이라는 뜻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얘기하는 6.25 전쟁에 대한 규정, 항미 원조 전쟁, 미국의 저항에서 조선을 도와준 김일성이를 도와주고 원조한 전쟁이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결국은 1950 미중전쟁이라는 KBS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그랬는지 그걸 출간한 책 제목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 제목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 제목부터가 6.25 전쟁의 성격, 전쟁의 주체, 누가 일으켰는가, 전범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얄팍한 술책입니다. 이 제명이는
남북 양측의 군사 충돌이 누적돼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내전설입니다. 남북 양측이 계속해서 군사 충돌을 하다가 어느 쪽이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할 것도 없이 충돌이 일어났다가 전쟁으로 터졌다 이거예요. 이게 내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재명이는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북한이라는 썼어요. 또 송영길이란 자,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 6.25 남침에 핑계거리만 제공했다. 이승만이가 까불어서 김일성이가 혼내주러 내려왔다. 그러니 책임은 먼저 까분 이승만한테 있다. 이게 송영길이의 6.25 전쟁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6.25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먼저 북침했다. 북침설은 북한 주민들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안 믿어요. 왜? 아니 우리가 침략을 당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냐. 그 말이 되냐? 북한 주민들도 안 믿는 북침설. 이거를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6.25 전쟁을 개념 규정을 김일성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규정했어요. 남조선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서 남조선 주민들이 고통과 탄압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 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일으킨 것이다. 이게 조국 해방전쟁이라는 김일성의 최초의 설명입니다. 이겼으면 지금도 조국 해방전쟁에 영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지구들이 한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불리해지고 결국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조국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쳐내려간 게 아니라 미국이 남한이 먼저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았을 뿐이다 해서 바꾼 것이 조국 방어전선, 조국 방위전쟁입니다. 조국 방위전쟁이에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그 조국을 방위하는데 북한 힘만으로는 힘들어서 우리가 도와줬다. 이게 항미 원조전쟁이라는 중국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의 성격이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그거는 김일성이와 중국의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일제히 탱크를 앞세우고 북한이 쳐내려왔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선전성을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쳐 올라왔다고 하는 북침설은 이 팩트만으로도 다 격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좀 더 교묘한 설이 뭐냐? 그게 내전설입니다. 아니 1965년 6월 25일 새벽에 우리가 쳐내려간 건 맞아. 근데 그 전에 너네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잖아.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우리가 화가 나서 한꺼번에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책임은 너네한테도 있어. 이게 내전설이에요. 이게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이런 내전설 가지고서 지금 책임 소재를 희석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내전이라고 하는 건 티격태격 했다는 뜻인데 티격태격 한 것하고 완전히 탱크 앞세워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전쟁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어려운 처지를 누가 해결해 줬냐? 브루스 커밍스가 해결을 해줬어요. 브루스 커밍스가 미국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1980년에 한국전쟁의 기원, 오리진 오브 코리안 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 난감해하는 좌파들의 입장을 해결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 그게 아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김일성이가 한꺼번에 탱크 앞세우고 내려온 건 맞아. 그건 팩트니까 맞아.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가 속아서 내려온 거야. 미국이 저거 김일성이 저걸 어떻게 쳐날까 하고 아주 교묘하게 공작을 해가지고 함정을 팠어. 에치슨 선언도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미군도 다 나가고 미국의 이 군사방위선 바깥으로 한반도를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쳐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쳐내려오니까 함정에 빠져서 김일성이가 쳐내려오니까 바로 낙동강 전선에서 딱 전선을 구축하고 메가더가 인천으로 상륙해서 완전히 포위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를 김일성이가 구사일생으로 도망간 전쟁이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유도설입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유도설은 이 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일제히 동부 중부 서부 전선에서 탱크 앞세고 내려온 이 역사적 팩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김일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이 요술을 부렸어요. 그래서 좌파들이 전부 다 브루스 커밍스를 신처럼 떠받들게 됐어요. 그게 수정주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가 본인이 내 이론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요. 시인한 결정적 계기는 소련 외교문서가 공개되고 나섭니다. 소련 외교문서를 딱 보니까 미국이 공작하고 유도한 게 아니라 스탈린이하고 모택동이가 김일성이랑 몇 년씩 짜고 전쟁 준비를 해서 쳐내려온 것이 외교문서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거든요. 미국이 유도하고 함정파고 유도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 하고 스탈린이 하고 모택동이가 김일성이랑 짜고 몇 년간 공작을 한 전쟁이 6.25 전쟁이다. 그러니까 외교문서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브루스 커밍스가 이거 유도설 갖고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전설로 도망갔어요. 아니 그래 맞아 맞긴 맞는데 그래도 6.25 전쟁 전에 수많은 내전이 있었잖아.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란 말이야. 지금 이 좌파들이 말이죠. 종북 주사파들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종교적 교사들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잘 몰라요. 커밍스가 유도설 얘기했다가 다시 내전설로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리고 김일성이가 처음에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했다가 조국 방위 전쟁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 바꾸고 도망간 것도 몰라요. 그냥 어쨌든 하여튼 미군이 북침했어. 이런 주장 그냥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함정에 빠진 거야. 나는 유도설 그냥 주장하고 있어요. 야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자꾸 원인을 찾아. 다 잘못이지. 라고 하는 문재인 이재명의 발언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이 수많은 거짓들이 있는 겁니다. 거짓이 하나라면은 그것만 딱 정리하면 좋겠는데 거짓이 워낙 여러 타입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걸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련 외교문서를 통해서 재구성된 6.25 전쟁의 실상입니다. 스탈린이 주도해서 모택동이 스탈린이 주도해서 김일성이한테 전쟁 준비를 시켰고 모택동이를 설득해서 기습 준비를 했고 여기에 박헌영이가 내려가면 일주일 안에 통일할 수 있다라고 김일성이한테 꼬드겼고 이래서 정말 일주일이면 끝낼 줄 알고 시작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 6.25 전쟁의 전범, 직접적 행동대장인 김일성, 그 배후에서 모든 계획을 했던 그 음흉한 스탈린,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고 실제로 군대까지 파견한 모택동이, 그리고 박헌영이, 이 자들이 전범이에요. 6.25 전쟁의 전범입니다.
예, 오늘 거짓과 진실, 북침설, 내전설, 유도설과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과 진실이었습니다.